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정자계라는 새로운 단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계와 굉장히 이름이 흡사하죠. 네, 맞습니다. 정자계도 가만히 있는, 여기서 자자는 자극이에요. N극, S극 할 때 그 자극이요. 그래서 자극이 놓인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게 바로 핵심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 자극의 그런 특성을, 그러니까 정자계의 정의식이라는 자극의 특성을 먼저 좀 공부하고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자기력부터 시작해 보실게요. 자, 자기력이란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전기력하고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자극, N극, S극 혹은 N극, N극 이렇게요. 그래서 극성을 띠는 두 자극에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극성이 서로 같으면 반발하겠죠. 반발력. 극성이 서로 다르면 흡인력. 그쵸?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둘의 힘의 세기를 다시 한번요. 무슨 법칙이요? 그렇죠.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극도요. 우리 이렇게 그려볼까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면 이 극성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을 R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이제 이 각각의 자극이 가지고 있는 세기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자극의 세기를 소문자 M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우린 앞으로 웨버라는 단위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번 자극, 2번 자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력하고 똑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힘은 엄청 커지더라. 제곱의 반비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합니다. 누가요? 자, 힘이요. 이 힘의 이름은 자기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매질이 있을 거예요. 공기이거나 뭐 물에 있거나 또 질소에 있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이요. 이런 매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매질의 영향값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매질의 영향을 이렇게 썼었어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건 정전계에서의 매질의 값이었다면,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요, 정자계죠. 그래서 정자계에서의 매질의 값은 4파이 투자율분의 1. 자, 이거는 약간 마이크로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크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투자율이라는 걸 의미하는 기호예요. 이따 좀 더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질을 나타내는 값이 이렇게 서로 정전계일 때와 정자계일 때가 다르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이름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의 의미라고 했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러면서 각각의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 저거 힘이니까 힘의 단위는 뭘 쓴다고요? 그렇죠.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걸 말로 설명해 보면요.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합니다. 두 자극이 떨어져 있는 요게 중요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두 자극 사이의 힘은 다시 한번 뭐에 영향을 받는다? 매질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투자율이에요, 뮤라고 읽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투자율이란요, 이름에 이제 이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자는 자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에서도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지만 이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그려낸 게 우리는 자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속, 이 자기장들이 얼마나 잘 투과되는지 정도. 그래서 투자율이 크다? 자속 투과가 잘 된다. 자기장이 굉장히 잘 전달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속 투과 정도로 자기장이 얼마나 잘 전달되거나 강화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유전율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왜냐면 이 둘은 서로 대응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율은 우리가 엡실론으로 썼고요. 이 유전율이 공기일 때가 기준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의 유전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얼마였어요? 그렇죠. 8.855 곱하기 10n-12승, 단위는요 FM, 페럿 퍼 미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매질이 언제일 때? 공기일 때. 그래서 자, 투자율도요 뮤라고 쓰고, 공기 중에 투자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얼마냐? 공기 중에 투자율은요 4파이 곱하기 10n-7승, 단위는 HM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냐? 헨리 퍼 미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우리가 당연히 암기하면 좋겠죠. 근데 요새 나오는 그 기출문제를 좀 보면은요, 요 공기 중에 투자율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유전율은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율은 뭐 어쩔 수 없죠. 버려야죠 뭐. 네. 그래서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n-7승 헨리 퍼 미터다. 공기 중에 투자율은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비투자율의 개념도 비유전율의 개념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기 투자율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이 특정 물질의 투자율이 기준보다 얼만큼 크냐 혹은 얼만큼 작냐, 이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공기 투자율 곱하기 이 비율 투자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우리가 자기력을 배웠잖아요. 자기력의 식을 다시 한 번만 투자율을 넣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기력이란 두 개의 자극이 서로에게 미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각각의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 투자율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4파이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도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럼 매질이 공기라면요? 그쵸?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죠. 매질이 공기일 때 두 점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매질값은 얼마로 계산되느냐? 자, 보세요. 이 뮤 제로로 바뀌었죠. 이게 얼마였는데요? 4파이 곱하기 10n-7승이었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두시고요. 4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n-7승분의 1을 넣으면 약 6.33 곱하기 10의 4승의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매질이 공기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자극의 세기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둘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참고, 복습 같이 할게요. 참고로 우리가 전기력이었을 때 두 개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혹은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개의 전하가 서로에게 미치는 힘의 크기, 전기력은 공기 중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량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응되는 관계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을 볼게요. 자기장, 자장, 자개의 세기. 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여기에 어떤 특정 그 자극이 있었어요. 어떤 자극 M1 웨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M1 웨버짜리가 이 점자극이 여기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롯한 이 녀석의 힘의 세기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M2가 아니고 뭘? 1웨버짜리 단위 점전하를 옆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M1의 자극이 1웨버에 미치는
힘의 세기를 계산한 것이 곧 뭐다? 이 녀석의 오롯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보세요. 여전히 매질의 영향을 받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요 점 자극과 1웨버 요 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면서 M1이라고 했던 그 점자극 있죠? 그 점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식을 말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극의 세기, 이게 뭐예요? M, 단위는 W, B, 웨버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구와의 거리예요? 단위 점자극이 몇 웨버짜리? 1웨버짜리 단위 점자극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웨버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엄청 커지더라. 자,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받았잖아요. 그쵸? 자, 단위 가겠습니다.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예요. 턴이에요. 돌리다 할 때 턴이고요.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기호로 H라고 쓸 건데 얘의 단위는 암페어 턴스 퍼 미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자기력과 자기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자기력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매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자극의 곱에 비례합니다 였잖아요. 이거는 자기장의 세기고 뭐가 하나 더 있고 뭐가 더 하나 없어요? 이 녀석이죠. 그쵸? M이 하나, M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력은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뭐만 하나 더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극의 세기를 하나 더 곱해준 것과 같더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기력선의 성질도 한번 볼게요. 자, 자기력선이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얘도 존재하진 않아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그냥 눈으로 보이게 그린 게 자기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굉장히 많다. 오, 자기장이 세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여기서 한번 볼까요? 3번이에요. 자기장 내에 어떤 점에서 자기력선 밀도는 자기력선이 조밀해 많이 뭉쳐 있어. 그렇다는 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봅니다. 밀도 이꼴 뭐다? 세기다. 이렇게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볼게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전기력선 성질 했을 때는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차이가 있죠? 자, 한번 제가 막대 자석을 그려볼게요. N극이 있고요. S극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향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요, 이 자석의 내부가 있잖아요. 내부에서는요. S극에서 N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하나의 폐회로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동해서 다시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전기력선은 끝난다. 자기력선은 향한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죠. 어디에서는,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S에서 N극으로 향한다. 자, 두 개의 자기력선은 서로 당연하죠. 교차하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왜요? 나가려고 하는 것들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반발하죠.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도 성질이 같기 때문에 반발하겠죠. 자, 5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력선의 총수, 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수, 넘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얘는 결국에 뭐만큼 나와요? 저 자극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력선도 무진장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투자율,
그러니까 투가 정도하는 그 비율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조금 제외하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혹은 매질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수는 투자율분의 자극의 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대응되는 게 전기력선 수잖아요. 같이 비교를 한번 하면서 볼게요. 전기력선의 총수도 N으로 쓰죠. 전기력선 수. 자, 이거는 어떻게 했다? 유전율분의 전하량. 전하량이 클수록 거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많을 거니까요. 자, 반대로 자기력선 수는요. 투자율분의 자극의 세기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속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력선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쓴 거고, 이걸 실제로 물리량으로 얼만큼의 양이 임의의 점에서 나갔냐를 표현할 때 자속 밀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속을 쓴다라는 건 실제로 뭔가 크기가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속 밀도, 인구 밀도를 항상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인구 밀도는 어떤 특정 면적당 거기에 있는 사람 수라면 자속 밀도는 어떤 특정 면적당 거길 지나가는 자속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면적. 점전화에서 나가는 자속은 어떻게 나가요? 얘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1에다가 9에다가 여기 점전화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튀어져 나가는 자기력선은 사방팔방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9의 표면적에서 튀어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9의 표면적을 씁니다. 똑같죠? 4파이 R의 제곱분의 자, 자속수는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는 자극의 세기만큼 나오게 돼 있고요. 둘 다 단위는 뭐예요? 웨버를 사용하더라. 여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결국에 자속 밀도는 면적당 나오는 자속수가 됩니다. 단위 볼까요? 얘 단위는 웨버였죠. 자속의 단위. 자, 면적의 단위는 언제나 뭐다? 제곱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볼게요. 우리가 H를 자기장의 세기다 라고 했고요. B를요, 뭐냐? 얘가 바로 자속 밀도예요. 지금 계속 기호가 나오니까 이 기호가 뭐였지?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 거지? 굉장히 헷갈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 기호 옆에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써두세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자,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라고 했어요. 자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써볼까요? H는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극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속 대신에 자극의 세기로 봤을 때 지금 혹시 눈에 보이세요? 여기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그렇죠. 투자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속 밀도에다가 뭐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투자율분의 2를 한 번 더 곱해준 게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요. 먹는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에 있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단위 환산 문제. 우리가 단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방금 배웠잖아요. 자속 퍼 면적, 면적당 자속수. 그렇죠.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자속 밀도를 표현하는 건데요. 자속 밀도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자속 밀도를 G, 가우스예요. 이제 가우스 단위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우스 단위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의 4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웨버 퍼 제곱미터는 만 가우스와 같다. 10의 4승은 만이잖아요. 그래서 만 가우스와 같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 지금 딱 20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기출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두 전하 아니에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력이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게 뭐예요?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각각의 자극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2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서 3웨버의 점 자극. 자, 이거 뭘로 써야 돼요? M이구나. 2m 떨어진 곳. 아, R이구나. 이때 자기장의 세기 기호로 H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얼마냐? 자, H는 4 파이 투자율분의 1 곱하기 이게 매질값이죠? 거리의 제곱 각각의 자극의 세기의 곱과 같더라. 아니죠? 저 지금 자기장의 세기니까 이건 자기력이었잖아요. 그냥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단위는 암페어 턴스 퍼 미터입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대입할 때 공기 중이라는 매질값을 줬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얼마로 바뀌어요? 6.33 곱하기 10의 4승으로 바뀌고 거리가 2m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3웨버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요.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3번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00A 턴스 퍼 미터고요. 여기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의 자극을 놓았을 때 이 자극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이거죠. 이미 어느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자극을 뚝 떨어뜨려 놓은 거야. 자, 볼까요? 자기력은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R제곱 M1, M2였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4파이 투자율분의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이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여기다가 뭐만 한 개 더 곱해주면 자극의 세기를 한 개 더 곱해주면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100은 우리가 10의 플러스 2승으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승 플러스 2승 10의 0승을 만들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 먹는 문제잖아요. 암기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속 밀도야. 자, 일단 밀도란 면적당 자속수, 면적은 제곱미터. 정답 그럼 4번 딱 나오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면적당 자속수. 이렇게 의미하더라. 5번 볼게요. 오, 비교 문제 나왔어요. 전개, 정전개 말하는 거죠. 자개, 정자개를 말하는 겁니다. 전개와 자개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전개를 나타내는 매질값을 우리가 뭐로 표현했어요? 유전율로 표현했어. 자기는 투자율로 표현했어. 맞잖아요. 그쵸? 자, 전속, 전하에서 튀어나오는 전기력 선을 물리량 값으로 바꾼 걸 전속.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기력 선을 실제 값으로, 물리량으로 이제 바꾼 걸 우리가 자속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전장이나 전기장이나 자개에서는 자장이나 자기장이나 맞습니다. 자, 전속 밀도에 대비되는 건 자극 세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6번 보실게요.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는 거.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조밀하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밀도가 높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기가 세다. 내부에서는 아니죠. S에서 N으로 향하고 외부에서 N에서 S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서로 교차 안 해요. 그쵸? 뭐 한다? 반발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정작의 정의식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각의 자기력,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자기력선의 성격까지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